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제가 공지를 띄웠습니다. 네, 증시가 막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보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증시를 좀 못 봤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테마주에 좀 여유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벌었던 거 다 뺐다고요. 네, 역시 저랑 테마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냥 네, 두산중공업과 이런 원래 분석하던 종목 투자를 하려고 기회를 엿봤고요. 역시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하다 보니 쉽게 좀 진입을 못했습니다만 증시가 오후에 좀 늦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꼬리를 달아서 반등을 좀 했지만 결국엔 60일선 깼죠. 네, 깼는데 이전 바닥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주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뭐 아직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래서 이제 바로 채권 금리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내렸죠? 어제 이제 1.6달러를 상회하면서 또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요즘 테슬라 이런 종목 보면 뭐 기술주 그냥 반토막 나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단 2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원이 뭐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지금 4만 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테슬라 같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실히 떨어진 애들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변동성이 큽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채권 수익률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 많이 내려가지고, 요거에 따라 이제 증시도 또 이제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 것 같은데,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왕 떨어질 거, 네, 1.4%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의 대표적인, 네, 투자처, 비트코인이 또 폭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뭐 지수를 보면 나스닥과 다우는 좀 내렸지만, 네, 다우는 오히려 올랐죠. 근데 나스닥은 좀 내렸지만, 그리고 이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좀 과하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외환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좀 꺾이기도 했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았을 때 단기간에 또 한번 잠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상승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예측보다는 네, 기회를 엿보면서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네, 이렇게 3봉까지 찍어 내렸고요. 이제는 요런 지점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굳고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국채금리에 이 상승 제동이 걸렸고요. 또다시 한번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내일 기관이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증시가 확실히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더 샀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췄고요. 두산중공업을 주로 보면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잘 버티다가 좀 증시 하락 때 하락을 했습니다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 후반에 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확실히 들어왔다가 이렇게 채권 수익률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갔는데요. 오늘도 매수 조금 들어왔고요. 기관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 기관이 매수를 할 때 두산중공업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리거든요. 올릴 때. 네.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기관 수급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서히
기관 수급이 붙기 시작했고, 뭐 단타 투신과 뭐 금융 투자가 좀 붙었는데, 연기금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증시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수급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증시가 내림에도 최근에 이제 폭락 구간에도 두산중공업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지켰고요. 오히려 이제 쌍바닥 지점을 유사하게 찍고 다시 한번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1선 조만간에 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태우고 61선 돌파를 기다렸다가 또 61선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벽돌 깨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서서히 이제 상승할 때가 되었죠. 그런 지표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봉뿐만이 아니고 주봉이나 월봉도 이제 서서히 하락 추세를 끝내고 N자로 반등하기 위한 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뭐 주봉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웬만하면 지켜줄 것 같습니다. 요 자리 지켜주고 N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 거래량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변화가 있죠.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상환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89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180만 주 유지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렇게 10만 주 떨어지고 이제 3만 주씩 매도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만 주로 상환이 되었고요. 최근에 거의 제일 낮은 구간이죠. 네, 최근에 비해서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특이한 점, 대차잔고, 대차잔고가 당연히 주가에 좋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뭐, 딱히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 직전에 이렇게 대차잔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기관도 매도를 멈추고 이제 꺾기 시작했고, 외국인도 서서히 매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둘 다 쌍매도가 끝났고요. 둘 다 이제 매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히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또 샀는데 최근에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관이 매수로 떴죠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도 뭐 거의 부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수급이 괜찮아졌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보시면 종목 상세를 보면 네, 두산중공업 대차잔고가 159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계속 언제였죠? 얼마 전에 240만 주인가? 그때까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220만 주까지 제가 리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16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네, 대차잔고도 떨어지고 공매도 잔고도 떨어지고 수급 지금 보시죠? 네, 추정이 4만 1000주였지만 지금 당일은 12만 2000주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고 저는 오늘 한 300주 정도 담았습니다. 네, 담았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 또 마지막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뭐 지켜보라고 해놓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반등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 좀 저도 급하게 매수를 했고요. 내일 상승이 좀 예상되니까 장 초반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제 좋은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온다면 계속 매집해 나갈 것이고 두산중공업은 최소 제가 월봉상으로 접근을 하니까 최소 요까지 가야 됩니다. 요까지. 그래서 요 정도 이 라인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이 두 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2배 이상. 그래서 꾸준히 지금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갈 것이고요. 재무 개선이 진행되고 흑자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사업이 되고 원자력 추가 수출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제는 악재가 끝났고요. DRCC에 대한 악재도 끝났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불확실성도 끝났고 네,
부채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고, 두산 퓨얼셀과 두산 팝켓을 끼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뭐 큰 소식은 없고요. 잠깐 준비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코 등 이제 해외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다고 하고요. 원전 수출을 지원 강화한다고 합니다. 뭐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자문위 공식 출범을 하고 종합 포털에서 원전 수출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해외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쪽 해외 원자력을 건설하는 곳에서 한국형 원자력을 선호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쪽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업체들이 기반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된 업체들은 고사 위기 직전에 있고, 지금 추가 수출까지 겨우겨우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돈을 지원해주든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뭐 계속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네, 뭐 동해안 다 죽이고 서해안으로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 좀 한편으론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뭐 공식 출범하고 뭐 원전 수출 정보 지원 시스템 개설하면 뭐합니까? 말만 하니까요. 네. 결국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기업의 지원금, 자금줄을 줘야 되고요. 기업이, 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무대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칠 때도 좀 무리수 있게 진행하지 말고 좀 균형 있게 네,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원자력을 공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에서는 원전 20개를 더 짓고요. 서해안 따라 쭉 네, 건설하는 그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가 지어지고 있고요. 추가로 7개를 2025년까지 더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원전 발전량이 70기가와트입니다. 중국은 지금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풍력 에너지도 많습니다. 근데 원자력 에너지도 동시에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서해안 따라 원자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진이 겁나서 네, 원자력이 위험해서 지진에 의해서 뭐 원전 그 누출이 위험해서 그렇게 이제 탈원전을 했다면 굉장히 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미 우리나라 주변에는 그런 바다 따라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미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서해안, 동해안이 모두 원전 누출로 아니 그 오염수 누출로 네, 오염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큰 지진이 나서 뭐 7 이상 8 진도 8에 대한 지진이 나서 원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미 8이 나면 네, 아파트 다 무너지고 그냥 뭐 저희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가스관 터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더 큰 재앙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를 하고 네, 오직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네, 우라늄인가요? 네, 삼중수소인가요? 뭐 거기에 대한 위험만 기술을 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방향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화력 발전이 63%, 이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이 19%, 재생에너지가 1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죠. 중국, 한국이 있는데 석탄 발전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크고요. 요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탈석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시면 원자력 비중이 뭐 일본은 좁죠, 좀 작고 그 다음에 미국도 뭐 19%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뭐 한국은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한국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5%에서 지금 에너지 추진 방향을 보시면 2034년까지 네, 40.3%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비율을 갑자기 이렇게
8배로 늘린다고 하고요. 다른 국가들 볼까요? 미국은 18%에서 42%까지, 그것도 205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일본도 뭐 재생에너지 비중 좀 늘리긴 하는데 크게 늘리진 않고요. 20%대를 유지를 하고요.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얘들은 워낙 기술력도 있고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65%를 좀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원래 하던 기업이니까요. 원래 하던 국가니까. 그냥 다른 이 국가들도 보면 이렇게 에너지 그 비중을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키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밖에 없고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정말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실증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진짜 그런 위험성만으로만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환경 고려를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네, 5%를 뭐 20%까지 늘린 거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20% 늘리고 뭐 탈원전 해도 됩니다. 네, 해도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거 짓고 네, 기존에 있던 거 뭐 빨리 가동 중지했으니까요. 뭐 25%를 뭐 20%까지 줄인다. 아니면 15%까지 줄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탈석탄도 줄이고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뭐 10원자력 10%까지 줄여버리고요. 네, 재생에너지 40.3%. 그러니까 15%에 관한 원자력을 네, 이미 재생에너지 채우고 나머지 25%를 석탄을 줄여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탈석탄인데 탈석탄은 네, 25%밖에 줄이지 않고 탈석탄을 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또 15%나 줄입니다. 이런 국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네, 전혀 없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독일도 지금 뭐 원자력 전면 가동 중단하고 이제 원전에서 완전히 이제 탈원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 근데 원자력 에너지도 어느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위험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변 환경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탈원전을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원전은 여기서 여기까지 태양광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급변화를 시키니까 지금 기업들이 못 버티는 겁니다. 아무튼 두산중공업을 제가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하소연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원전 수출을 기다리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이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출이 되면 진짜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3월에 입찰 제안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뭐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입찰 제안서를 받게 되면 향후 3개월 동안 이제 이 업체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이었네요. 네, 아무튼 9월 달 정도까지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 그 업체를 좀 선정한다고 하니까 올 하반기에는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두산중공업 그런 소스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 흐름도 읽고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도 좀 같이 읽으면서 매일매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좀 움직일 기미가 서서히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나요? 막 오르는 장에도 힘없이 빠지던 거래량이 줄면서 힘없이 빠지던 그런 두산중공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분위기 전환 느낌이 나고요. 오늘 뭐 100원밖에 못 올랐지만 내일 만약에 장이 좋다면 좀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항상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